안녕하세요. 경제적 자유민족입니다. 오늘은 2021년 1월 3주차 공모주일부 선진 뷰티 사이언스와 모비릭스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현재까지 1월 3주차에는 총 6개의 종목이 청약을 추진합니다. 개인적으로 너무 많이 몰린 것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보통 이런 경우에 적어도 한두 개 종목은 2월로 넘어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1월 18일 월요일부터 1월 22일 수요일까지는 총 4개 종목이 청약을 진행하다 보니 경쟁률에 대한 눈치 싸움도 많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같은 주 목요일에서 금요일에 청약금이 환불되므로 환불 후에 솔루엠이나 핑거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종목을 좀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선진 뷰티 사이언스입니다. 주요 사업으로 자외선 차단제, 일명 선크림이죠. 그 화장품의 소재를 공급하는 회사입니다. 선진 뷰티 사이언스는 설립한 이래로 매출 역성장이 한 번도 없었던 우량 기업이에요. 이는 해외 수출액이 매년 증가된 덕분이라고 볼 수 있죠. 선진 뷰티 사이언스는 매출액의 대부분이 해외에서 발생되는 효자 기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걱정거리가 하나 생겼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자외선 차단 소재 비중이 전체 매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합니다. 자외선 차단제라는 게 밖에 외출할 때 바르는 화장품이잖아요. 그런데 올해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기업들이 자의반 그리고 타의반으로 재택근무를 도입했죠. 그리고 재택근무는 이제 코로나 종식 이후에도 전 세계 주요 회사들이 대부분 유지한다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업무 효율만 본다고 하면 효율만 나오면 사무공간이라든지 여러가지 원가 절감이 가능한 게 재택근무니까요. 그래서 재택근무가 활성화되면 매일 밖에 나올 필요가 없죠. 그리고 결국 이게 선크림의 소비량이 축소되지 않느냐라는 우려로 연결이 됩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은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 아니고요. 증권신고서에 주요 사업 위험으로 기재되어 있어서 소개해드렸습니다. 이제 공모 내용을 좀 볼게요. 청약일은 1월 18일 월요일과 19일 화요일입니다. 상장하는 시장은 코스닥이고요. 공모가액은 1,100원부터 11,500원까지입니다. 범위가 그렇게 크진 않네요. 무난하게 상단 금액인 11,500원으로 결정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총 183만 5천 주를 공모하는데 그 중에서 일반 투자자들은 20% 비중인 36만 7천 주에 대해서 청약을 진행합니다. 주관사는 신한금융투자이고요. 총 22만 주에 대해서 1인당 청약한도 2만 2천 주로 청약을 받습니다. 그 외에 삼성증권이 약 14만 6천 주에 대해서 청약한도 7천 주로 청약을 받네요. 이렇게 183만 주 공모로 211억 원을 모집하게 되고요. 신한금융투자 기준으로 맥스 한도인 2만 2천 주를 신청한다면 청약 증거금은 약 1억 2,700만 원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주주 현황입니다. 우리가 관심 있는 것은 상장 첫날의 유통 물량이죠. 의무 보유 확약을 제외하고 일단 198만 주, 약 32.5% 물량이 풀립니다. 개인적으로 물량 수준은 적당한 것 같습니다. 재무 현황은 유동 비율하고 이익률은 괜찮아요. 그런데 부채 비율이 제조업 치고는 다소 좀 높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도 전반적으로는 무난한 재무 구조라고 생각합니다. PER은 19년 이익 기준으로 16.2인데요. 화장품 업종을 봤더니 PER이 평균 83.1입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뷰티 사이언스는 업종 평균에 비해서는 굉장히 낮은 수준으로 상장한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선진 뷰티 사이언스 정리해 보겠습니다. 안정적으로 성장해온 회사이고요. 특히 PER이 업종 평균 대비 많이 낮습니다. 그리고 같은 주에 청약이 동시에 3개 종목이 중복되므로 경쟁률이 다소 낮아질 것이라고 예상은 됩니다만 그래도 1000대 1 이상은 나오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종목 모비릭스 소개 들어갑니다. 모비릭스는 주로 캐주얼 모바일 게임 위주로 퍼블리싱 하는 회사인데요. 현재 약 200여 게임을 퍼블리싱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모바일 게임은 게임 안에서 아이템을 구매하는 인앱 결제 방식과 무료로 플레이하는 대신에 중간중간에 광고를 의무적으로 봐야 하는
광고 플랫폼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모비릭스는 중간 광고의 광고 플랫폼 매출 비중이 더 높다고 하네요. 아무래도 캐주얼 게임 특성상 좀 가볍게 즐기면서 15초 정도의 광고는 참아 넘기는 유저들의 성향을 고려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모비릭스 또한 매출 90%가 해외에서 발생되고 있습니다. 표를 보시면 한국은 약 9.5%이네요.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하는 나라는 미국으로 약 38%의 매출 비중이 나오고 있는 나라입니다. 이제 모비릭스 공모 내용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약일은 1월 19일 화요일부터 20일 수요일까지입니다. 역시 상장하는 시장은 코스닥이고요. 공모가액이 1,500원부터 14,000원까지입니다. 범위가 좀 넓은 편이네요. 확정가는 역시 상단가액인 14,000원으로 예상해 봅니다. 공모 주식은 총 180만 주인데 역시 일반 투자자들에게는 36만 주인 20%를 배정합니다. 하지만 조금 특이한 게 우리 사주를 배정할 때 보통 10%는 하던데 5.7%만 배정한 게 좀 특이하다고 생각이 되네요. 청약을 신청할 수 있는 증권사는 세 군데입니다. 메인 주관사는 한국투자증권이고요. 27만 주 물량의 1인당 청약 한도 9,000주로 청약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는 KB증권, 신영증권에서도 소규모로 청약을 참여할 수 있습니다. 모비릭스는 이번 공모로 252억 원 정도를 모집하게 되고요. 청약을 참여하기 위해서 메인 주관사인 한국투자증권에서 청약 한도 9,000주로 청약을 한다면 청약 증거금 6,300만 원 정도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추조 현황입니다. 먼저 유통 물량이 301만 주, 그리고 비중은 32.5%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선진 뷰티 사이언스랑 비슷한 비중입니다. 역시 개인적으로 무난한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외에는 모비릭스 주요 협력사인 네오위즈, 게임 만드는 회사죠. 약 한 14%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2대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게 약간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재무 현황은 제가 공모주들 재무 구조를 본 것 중에서는 역대급이라고 생각합니다. 유동 비율이 820%, 부채 비율 11%인 수준의 회사는 처음 봤습니다. 이익률도 10% 이상으로 재무 구조는 너무 마음에 드는 상황입니다. 19년 이익 기준으로 PER이 21입니다. 개인적으로는 무난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현재 게임 엔터테인먼트 업종 PER이 평균 31 정도이기 때문에 모비릭스도 현재 공모가에서 한 1.5배에서 2배 수준 사이에서는 주가가 위치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자, 모비릭스 정리하겠습니다. 모비릭스는 사실 올해 IPO를 추진했다가 내년 1월로 연기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냥 일정만 연기한 것이 아니고요. 성공적인 청약을 위해서 공모 금액을 2,000원 낮췄고 공모 주식 수도 280만 주에서 50만 주 낮춘 180만 주만 공모하는 것으로 1월 달에 IPO를 재도전합니다. 재무 구조도 너무 좋으므로 무난하게 청약 흥행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상으로 두 개 종목에 대해 간단하게 소개를 드렸고요. 다음 2부에서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아에르 마스크를 생산하는 시엔투스 성진, 그리고 엔비디아 국내 협력사인 C랩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